동사 할게요. 이제. 아이고 이거 뭐 시간이 벌써 거의 되구나. 뭐야 이거? 아. 뭐가 좀 아쉽겠는데. 잘 풀긴 했는데. 짜증네. 그다음에 제이도 혹시 늦게 왔어요 오늘? 잘했다. 왜 이렇게 시작부터 넋이 나갔어? 응? 그래도 전에 안 했던 건데 해석은 잘했다. 아 오늘 안 그래도 얘기해 줄 거예요. 이따 섞으면. 성빈이. 자, 데일리 테스트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 네. 지금 가져가. 어? 리스닝 같이. 아, 왜 리스닝 답지를 여기서 찾는다 싶어? 저기 많이 꽂혀있는데. 제가 하나 더 써. 아, 네. 빨리 하고 나가. 자,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구문 독해 파트랑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작 파트는요, 포인트만 좀 짚을게요. 포인트만. 자, 우리가 이제 그 동명사 파트였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그래서 그 동명사를 이제 위주로 한번 보면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1번에는 동명사 자체가 이제 주어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단수 취급돼야겠죠. 그래서 allows로 나왔다는 거. 또 allow라는 녀석은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구조로 쓰죠. 그래서 사람들을 신뢰해. 그리고 그들에게 empowering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이것이 뭐다? 너로 하여금 집중하게 허용해 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도 구문에서 하나 팁을 주자면요, the things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갑자기 you need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전에도 말했다시피, 자 명사 다음에 갑자기 ing 나와요. 명사 다음에 갑자기 pp 나와. 또는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와. 그럼 이거 전부 다 뭐다? 수식하는 거다. 됐죠? 명사 꾸며주는 거예요. 이 사이엔 전부 다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ing나 pp 앞에는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거고 주어 동사 앞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다. 근데 생략이 되냐 안 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해석이 중요합니다.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 해석 자체가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로 giving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 보시면요 accelerate라는 이렇게 3인칭 단수형 나와 있는 거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주어 자리가 상당히 길게 나왔어요. 이 부분까지예요. 그래서 요 안쪽을 이제 좀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The latitude and flexibility, 자유와 융통성을 주는 것은요. 어떤 자유와 융통성이냐? 투부정사 할 자유와 융통성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use와 여기 있는 apply가 이렇게 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판단력을 사용하고 그들의 재능을 적용할 수 있는 자유와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 이것은요 rapidly, 빠르게 accelerate progress, 진보를 가속화시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패턴 나왔어요. One reason 명사 나왔는데 many people keep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꾸며주는 거라고. 요거 명사 주어 동사.
됐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유지하는 한 가지 이유랍니다. 뭘 유지하느냐? delaying things예요. 그러면은 이 일을 미루는 걸 계속하는 이유예요. 어떤 일이냐? 또 나왔죠 여기. 또 보이세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미루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is 나왔죠? 그게 바로 뭐다? 대절이다. 자, 대절이 길게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랍니다. 뭐를? 여기에는 대시 생략된 거예요. 목적어 역할하는 대. 그래서 대절의 주어 동사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들이 will do them wrong or poorly. 그러니까 잘못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그들이 그 일을 잘못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거래요. 그래서 they just don't do them at all. 자, 여기서 not at all 나왔으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저 전혀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문장에서 한 가지 좀 어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 좀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보시면 they와 them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they와 them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they 여기 they 여기도 they them they them 보이시죠? 엄청 많이 나오죠.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요. they와 지금 주어 자리에는 they로 나왔고 목적어 자리에는 them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이 둘은요 동일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만약에 동일 대상이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쓰죠? themselves 제기대명사로 쓰죠. 그렇죠?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지칭 추론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칭 추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이제 나머지 넷과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 골라라. 이런 문제. 모의고사 이제 작문독해서 나오는 문제죠. 그랬을 때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대는 누구다? 일단 적어도 얘랑은 똑같은 놈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으니까 해석 안 하고도 알 수 있으니까 참고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제 영작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포인트. 지난번에 제가 동명사 수업할 때 중요하다고 말했던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투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 to의 ing 쓸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때 관용 표현에서 제가 특히나 중요하다고 했던 애가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cannot help 시리즈였어요. 두 번째가 stop 목적어 from ing 요 시리즈였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때 stop이라는 표현 대신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prevent 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죠. stop, prevent, keep, prohibit 이런 단어도 쓸 수 있고요. ban도 쓸 수 있고요. discourage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ing 하는 걸 막다. 또는 얘가 ing 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글 부분을 보시면은 자만심은요 개인들이 블라블라블라블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써 있어요. 뭐뭐 하지 못하게 한다. 얘가 이걸 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prevent 목적어 from ing 힌트 단어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구성으로 쓰게 된 겁니다. 자, 포인트만 짚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네요. 내렸던 것에 대해서 여기서 내렸던 것 얘가 중요하겠네요. 내 자신에게 기쁨을 느끼면서 얘는 이제 동명사 파트는 아니지만 분사 부문이죠. 나는 자랑스럽게 나의 아빠에게 나의 계획을 알렸다. 뒷부분은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시면요. 뭐뭐 했던 것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잠깐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동명사의 형태에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동사의 ing 뭐뭐 하는 것 not을 붙이면 뭐뭐 하지 않는 것 being pp가 되면은 뭐뭐 되는 것 having pp가 되면은 뭐뭐 해온 것 또는 뭐뭐 했던 것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결정을 내렸던 것, 뭐뭐 했던 것 보이세요? 뭐뭐 했던 것? 됐어? 이 했던 것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요거야, 요거. having pp. 되니?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지금 어떻게 썼습니까? for 뒤에 having made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having made. 우리가 결정을 내리라고 할 때는요, make decision이에요. make a decision. 그래서 결정을 내린 건데 내렸던 거니까 지금 having pp 형태로 써줬다라는 거죠. 됐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니까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동명사 형태에서 내렸던 것으로 써야 돼요. 과거처럼 해석이 돼야 되니까 having pp 형태로 써줬다라는 겁니다. 됐죠? 요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래 어법 문제 부분 보겠습니다. 자, A번부터 볼게요. 우리가
고등부 기출어법 해갖고 이제 제가 설명했던 패턴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매 시간 쓴다. 매 시간. 여러분께 프린트로도 다 드렸던 거. 자, 우리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은 제가 세 종류밖에 없다.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기타 이렇게 제가 나눴었죠. 그렇죠? 어떤 고등부, 어떤 고등학교에서라도 어떤 모의고사든 어떤 수능에서든 간에 결국에는 어법 문제는 이거밖에 안 나온다. 제가 매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따져보자면 A번 동사 관련 어법이고요. B번 동사 관련 어법이고 C 동사 관련 어법, D는 절 관련 어법, E 동사 관련 어법입니다. 됐죠? F도 동사 관련 어법.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밑줄 6개가 쳐져 있는데 5개가 동사 관련 어법이죠. 왜냐면 제가 요 순서대로 알려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순서대로 빈출도순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요 5대 3대 2 정도의 비중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동사 관련 어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사에 관련된 어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동사 관련 어법 나오면 내가 뭐부터 해라?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따져보라 했어요. 동사 자리가 맞으면은 수, 시제, 해 신경 써야 되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내가 능수동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ing 쓸래, pp 쓸래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뭘 해야 되니까 동사 자리가 맞는지부터 따져봐야겠죠. 지금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지금 보시면 Histories have offered a variety of explanations for the Roman Paris collapse, but a major factor not often. 말하다 힘들다. Mentioned is the loss of the fertile land and the resulting decline in agriculture. 여기까지예요. 한 문장. 그러면 문장이 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체크를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시작 지점, 끝 지점 체크를 해서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는가 아닌가 이걸 따져봐야겠죠. 시작부터 보자면 have offered 일단 동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목적어 나왔고요. 전치사에 명사 나왔고 콤마 찍고 벗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콤마 찍고 and나 콤마 찍고 벗이 나왔다. 앞부분 볼 필요 없습니다. 뒤를 보면 돼요. 어법 문제에서는요. 그럼 major factor 제가 여기 체크해놨죠. 주어 나왔어요. 동사 어디 있습니까? is 여기 있습니다. 되니? 자, 이것도 제가 구문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 아까 전에 내가 보여줬던 패턴은 뭐예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얘가 예쁘며준다. 이 얘기 했었죠. 자, 두 번째 패턴 뭡니까?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놈은 무조건 예쁘며준다. 됐어요? 이겁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major factor 주어 나왔고 is 동사 여기 있어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뭡니까? 꾸며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 여기서의 mentioned는요 무조건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왜? 여기 나왔으니까 is란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럼 동사가 아니니까 뭘 쓰라고요? 준동사를 써야 돼요. 준동사, 부정사, 분명사, 분사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제가 팁을 줬다시피 웬만하면 동사 자리가 아닐 때는 ing 대 pp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ng 대 pp로 접근하면 되는데 ing 대 pp는 결국에는 능동이냐 수동이냐잖아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능동은 하는 거고 수동은 다 하는 건데 우리가 좀 빨리 푸는 방법.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일반적으로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이걸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뒤를 봤을 때, mention 뒤를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동사가 띵 나왔고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pp형, mentioned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되니? 이렇게 풀면 된다. 물론 여러분이 실제로 풀 때는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뒤에 목적 없으니까 pp형이다까지 하고 해석해봐야 됩니다. 해석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네, 해석을 생각할게요. 저는요. 자,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동사 자리가 맞느냐를 따져봐야겠죠. 어떻게 해라? 시작 지점, 끝 지점. 여기가 시작 지점, 여기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럼 S로 시작하니까 콤마 찾으세요. 전치사나 접속사로 시작하면요 콤마를 찾으세요. 콤마가 어딨어? 여기 있죠. 끊어버리세요. 앞부분 볼 거 없습니다. 뒤에만 보면 돼요. Much of Italy was covered with forest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much of 이탈리아 여기가 주어고요. 뒤에 동사로 쓸만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동사 자리예요. 그렇죠? 그럼 be covered니까 수동태잖아. 수동태 뒤에 뭐 안 나온다? 목적어 안 나온다. 목적어 없죠. 그래서 2번 문제 이렇게 없다. 됐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잠깐 생략을 했는데 다시 동사 자리 맞으니까 수, 시제, 태 신경 쓰라 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늘상 말하는 거지만 시제 문제는 웬만하면 안 나온다 했어요. 고등부에서는요. 웬만하면 수일치 아니면 태예요. 고등부에서 나오는 건. 태는 방금 전에 확인했죠.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맞고요. 수일치가 맞는가? 머치는요 단수 취급이에요, 여러분.
many가 복수 취급입니다. much는 단수 취급이야. 왜 그러냐?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C로 넘어가서 자, C도 동사 관련 어법이죠. 시작 지점 끝 지점 체크를 했어요. however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문장이 짧네요. 자, 그러면 without 전치사 나왔네. 뭐 찾으라고요? 콤마 찾으라고요. 콤마 찾았어요. 볼 필요 없다 했습니다. 뒤에만 보면 돼. soil 주어겠죠. 자, 동사 자리가 맞는가? 뒤에 동사로 쓸만한 애가 없습니다. 그럼 동사 자리 맞아요. 동사 자리 맞으니까 뭐 신경 써라? 수, 시제, 해 신경 쓰라고. 시제는 웬만하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두 개만 신경 쓰라고. 근데 suffer라는 표현 자체가 뭡니까? 제가 여기다 써놨다시피 자동사입니다. 뭐뭐로부터 고통받다. 근데 이거는 좀 필기 좀 할게요. suffer만 잠깐 여기 니네 시험 본 거에다 필기 좀 해봐. 이 suffer가요. suffer from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suffer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 자타동사가 둘 다 되는 거거든. 그럼 위의 경우에는 자동사로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뭐로부터 고통받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고통받다. 근데 suffer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타동사가 되겠죠. 타동사로서는요, 뭐뭐를 겪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뭐를 겪다. 됐어? 근데 여기서의 겪다는요, experience의 겪다랑 달라요. experience의 겪다가 훨씬 더 넓은 범주고요. suffer의 겪다는요, 주로 안 좋은 일을 겪는다고 할 때 우리가 suffer를 써요. 안 좋은 일. 됐어? 왜냐면 애초에 뜻 자체가 고통받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겪는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suffer를 씁니다. 알겠죠?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면 겪다고요. from 나오면 뭐라고요? 뭐뭐로부터 고통받다라고. 여기서 from 나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이거 뭐예요? 자동사입니다. 자, 자동사 하면 니네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 있죠? 뭡니까?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됐어요? 수동형이 안 된다. 맨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e suffered 안 됩니다. 어차피 과거 시제니까 수일치 따질 필요 없죠. 그러니까 suffered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를 볼게요. E를 먼저 볼게요. 이게 절관련 어법이니까. 자, 여기도 어떻게? 시작 지점, 끝 지점 체크했습니다. 시작이 as로 시작하네요. as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잖아. 뭐 찾아라? 콤마 찾으라고. 콤마 나왔죠. 끊어버리고. 앞부분 볼 거 없어요. 자, 이어서 the land 주어 나왔습니다. stopped 동사 나왔어요. 자, 그럼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 아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좀 고전적인 문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stop to 쓸래, stop ing 쓸래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빨리 푸는 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얘도 좀 알려드릴게요. 잠깐 보자. 자, 잠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stop ing를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stop to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좀 더 빨리 푸는 법 알려줄게요. 잘 봐봐 여러분. stop ing가 나온다는 건요, 이 행동을 그만둔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요, ing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ing 안 한다. 됐어? 이거를 그만둔다는 거니까 얘를 안 한다는 거잖아. 근데 stop to는 어때요?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멈춘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거꾸로 뭡니까? 투동사원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야, 반대. 그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stop ing는 뭐라고요? 그냥 안 한다예요. stop to는 한다라고요. 됐어? 이렇게 그냥 해석하라고.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해석을 해서 하는 걸 멈추다, 하기 위해 멈추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좀 더 빨리 풀기 위해서는요, 빠르게 접근하자고요. ing는 뭐라고요? 안 하는 거야. to는 뭐라고요?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여기서 to를 쓰면 뭐라고요? 하는 거라고. ing 쓰면 뭐라고요? 안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요. 자, 그러면요, as a result of these conditions, 이러한 컨디션, 이러한 조건의 결과로 그 땅이 생산을 했다는 거고, 얘 ing 다음에 생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맥락이 조금 필요하겠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는데 앞 내용을 그냥 대충 보자면요. 무슨 뭐 이제 너무나 이제 그 과도하게 이제 그 가축들을 기르고 하는 게 이제 그 비옥도를 좀 떨어뜨리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이제 제국을 부양하기에는 충분한 어떤 식량을 제공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문맥상 맞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할 수 없다라는 ing가 문맥상 맞는 거죠. 다시 한번 stop ing는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마지막 D에 나와 있는 절관련어법 말씀드릴게요. 자, 전형적인 절관련어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왓이냐 대시냐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결론부터 쓸게요. 왓은 어떻다? 앞뒤에 전부 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자, 대시라는 녀석은 쓰임새에 따라 달랐어요. 관계대명사 대시냐 아니면 접속사의 대시냐 이거에 따라 달랐죠. 관계대명사 대신 뒤에 불완전하고 접속사 대신 완전하지만 거꾸로 앞부분은요. 앞부분은 완전하고요. 얘는 거꾸로 앞부분이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왓대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었죠? 앞문장 구문문석 먼저 하라 했어요. 앞문장 구문문석을 했는데 앞부분이 완전해요. 계속 그냥 끝나는 거야. 왜냐면 왓절은 무조건 앞이 불완전해요. 무조건. 왓이 뭐로 쓰이더라도 의문사든 관계대명사든 나발이든 뭐로 쓰이든 왓은요. 왓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앞부분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신규생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따 끝나고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왓의 미장이 쳐져 있잖아. 지금 여기에. 그러면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끝난 거예요. 앞문장 구문문석 하면 돼. 여기 부를게요. Wind and water 주어 나왔어. Carried away 동사 나왔어. The rich upper layers of soil 목적어 나왔어. 야, 삼형식 완전한 문장인데. 그래서? 그럼 뭐예요? 끝났네. 완전한 문장이면 뭐라? 왓을 죽었다 깨나도 못 쓴다. 그래서 이러고 그냥 끝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해석 안 하고도 풀었어요. 자, 그러면 데일리에 대한 피드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3단원부터 하면 되나 그러면? 아, 교재는요 오늘 줄 거예요. 오늘 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여기 있어요. 제가 준비해놨어요. 걱정 마세요. 요거 다 하고 드릴 거예요. 자, 3단원을 좀 볼게요. 우리 교재를 좀 다 펴주시고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부정사, 분명사 파트 배웠었고 이번 챕터 3가 근데 좀 아쉽네요. 분사가 안 나오네. 분사가 안 나오고 지금 긴 주어가 쓰인 구문 해갖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의 패턴을 좀 이제 볼 건데요. 자, 제가 항상 이제 어법 시간에 하다시피 책에 있는 대로만 이제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좀 잘 나눠서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책 말고요. 저는 그냥 긴 페이지 드릴게요. 긴 페이지. 아무것도 없는 이 페이지를 띄우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 자체가 뭐냐면요. 긴 주어가 쓰인 구문이라고 나왔어요. 주어가 길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이렇게 쓸게요. 챕터 3. 긴 주어 구문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구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왜 길어지느냐? 영어 문장. 제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거의 처음 할 때였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사실상 처음 한 게 중3 때거든요. 중3 때. 그 전까지는 맨날 노느라 공부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3 때 처음 배운 게 뭐였냐면 그때 문장의 오형식을 배웠어요. 문장의 오형식.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의 오형식을 처음 배웠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밖에 없고요. 4,5형식은 어쨌든 성분이 4개씩 있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생각했냐? 아, 4형식과 5형식은 긴 문장이고 1형식은 짧은 문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형식과 문장 길이는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대체 왜 영어 문장이 길어질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춰보실래요? 왜 길어질까? 다 뭐라고요?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너무 추상적인데 말이. 그러니까 우리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5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5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 문장의 오형식은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어보면 4단어밖에 안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길게 나오잖아.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거죠. 뭐 때문에 길어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수식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 또 있어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뭘까요? 왜 길어질까? 수식어를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길어지겠죠. 수식어는 한 개 쓰든 두 개 쓰든 100개 쓰든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또 있습니다. 오, 예, 거의 맞췄어요. 바로 구와 절의 사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영어 문장이 길어진 이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비교적 우리가 최근에 배운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어법 시간에. 그게 뭐예요? 맞습니다. 준동사예요. 준동사. 됐어? 자, 영어 문장이 길어진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요 세 가지 때문에 왜 길어지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삼형식 문장 구조를 주어, 동사, 목적어 딱 썼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을 각각 수식하는 수식어들을 여기에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막 쓰는 거예요. 엄청 길어지겠죠. 그렇죠? 수식어를 쓰면은 문장이 길어진다. 이건 뭐 너무나 직관적이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구와 절의 사용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쓸 건데 내가 요 자리에다가, 요 주어 자리에다가 구를 쓰거나 절의 형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절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절의 대표가 뭡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절이죠. 접속사의 주어, 동사, 요 덩어리. 이게 대표적인 절이죠. 그러면은 이 주어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치환한다 생각하면 돼요. 치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덩어리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주어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세 단어로 나누게 됐으니까요. 괜히? 그래서 문장이 길어진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중간중간에 구의 형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구가 나올 수도 있고 명사구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명사구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 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동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준동사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준동사는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니다 이 얘기를 했죠. 근데 동사와 뭐가 비슷하다고 했죠? 일단 첫 번째 생긴 게 비슷하겠죠. 두 번째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비슷하다 했어요. 근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개가 있었냐면 4개가 있었거든요. 4개. 하나씩 말해볼게요. 첫 번째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긍정과 부정을 표현할 수 있다. 세 번째 해를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얘가 제일 중요했었어. 뭐였지? 앞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나온다. 이거였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자, 동사는 앞에 주어가 나오고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죠. 똑같이 준동사도 앞에 주어가 나오고 준동사도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온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됐니? 자, 그럼 이제 문장이 어떻게 길어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avoid라는 단어를 딱 썼어.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avoid는 ing를 목적으로 봤잖아. 그럼 뒤에 ing가 나왔습니다. 동명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ing는 뭡니까? 준동사예요. 준동사. 그럼 ing는 뒤에 또 뭘 쓸 수 있어요?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이 목적어가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로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투부정사도 또 목적어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얘가 오형식으로 나왔어. 막 투부정사에다가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또 투부정사 나왔어. 그럼 이 투부정사가 또 보호를 받고 이러면서 계속 길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준동사를 사용하면은 문장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건 3번 내용이었습니다. 준동사를 기반으로 봤어요. 자, 이번 3단원에서 볼 거는요. 바로 구절의 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구절의 사용뿐만 아니라 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챕터 3에 있는 내용을요.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는요. 딱 두 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제가 쓸게요. 그래서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도 두 개로 나눠 쓸게요. 자, 이건 패턴으로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데일리 테스트 할 때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이에 수식어가 올 때입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 수식어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 됐어? 이게 첫 번째. 즉 1번은 어떤 패턴입니까? 수식어를 쓴 경우죠. 됐어?
2번 패턴은 뭐냐면요. 주어 그 자체가 길 때입니다. 주어 그 자체가 길게 나온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수식어가 아니에요. 수식어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 요 덩어리는 뭡니까? 구나 절을 사용했기 때문에 길어져요. 됐어요?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는 뭐냐?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뭘 알아야 될까요? 1번 패턴에서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준다고 하는데 이 중간에 올 수 있는 애가 누가 있는데요? 이걸 알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주어 자체가 길어진다. 즉 주어, 즉 명사 구나 명사 절이 쓰였다는 건데 그러면 명사 구와 명사 절의 종류가 뭐가 있는데요? 이거 알면 그만하죠. 됐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볼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아래다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이미 쓰셨을 테니까 제가 그냥 옆에다가 쓸게요. 잠깐만, 미안해요. 자리를 옮길게. 저는 여기다 쓸게요. 다시 쓸게, 다시. 자, 이렇게 썼어. 자, 그럼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형용사 시리즈가 뭐가 있는가?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구버전과 절버전으로 나눠서 쓸게요. 구버전과 절버전. 즉 지금부터 제가 쓰는 거는 형용사 구 버전을 먼저 쓰겠습니다. 형용사 구의 가장 대표가 뭐냐? 전명구예요. 전명구. 전치사 더하기 명사. 가장 대표적인 거. 그리고 방금 전에 썼지만 형용사 구가 있습니다. 형용사 구라는 건 뭐냐면요. 형용사에다가 전치사의 명사가 합쳐진 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야. full of water.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형용사 전치사 명사. 괜히 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형용사구의 대표 투부정사 있죠. 또 뭐 있습니까? 분사 있습니다. 분사. ing나 pp. 됐나요? 여기까지가 형용사구예요. 얘네가 전부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구가 나왔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절도 나와야겠죠. 절. 그래서 형용사 절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 절. 자, 형용사 절 이 녀석의 가장 대표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뭘까요? 형용사 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절. 뭘까? 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관계사죠. 관계사. 그렇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나오면 또 자연스럽게 하나 나와야지. 뭐예요? 관계부사 나와야지. 됐죠? 자, 그러면 형용사구, 형용사절 다 썼네요? 그럼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더 있어요.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요. 삽입어구가 있습니다. 삽입어구. 그래서 그 삽입된 어구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말할게요. 삽입어구. 여기다 쓸게. 자리가 없다. 삽입어구. 삽입어구의 대표 첫 번째는 뭐냐? 콤마콤마예요. 콤마콤마. 이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주어 동사 사이에 콤마콤마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that을 쓰는 겁니다. that 주어 동사. 주어 동사라고 안 쓸게요. that 플러스 완전한 문장 이렇게 쓸게요. 지금 제가 쓴 요 두 마리 있죠. 요 콤마콤마랑 that 완전한 문장이 있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얘네 공통점 혹시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바로 동격 표현입니다. 동격 표현. 됐어요? 동격 표현.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와 동격을 표현하는 콤마콤마라든가 아니면 동격 접속사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1번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선생님, 얘네가 그러면요,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하겠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이 패턴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시험에 나오는 패턴 두 개를 알려줄게요. 두 개. 자, 시험 패턴은요, 제가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파란색. 이 수많은 녀석 중에서 이제 시험에 뭐가 이제 좀 잘 나오냐면요, 형용사 구에서는요, 딱 하나 찍을 수 있습니다. 뭐냐? 얘예요. 제일 잘 나와요. PP형. 얘가 제일 잘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말해줄게. 자, 그 다음에 형용사들 두 개 있죠. 얘네들은 둘 다 잘 나와요. 특히 고1 때. 고1 때 특히 잘 나옵니다. 이 관계사를 제일 사랑하는 학교가 있어요. 대화고예요. 대화고. 겁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PP,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요거 특히나 잘 나고요. 삽입, 어구, 콤마 갖다가는 시험 낼 거 없어요. 동격으로는 낼 수 있죠. 됐어요? 요 정도. 요 정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죠?
고등 내신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얘네가 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왜 시험에 잘 나오는가? 그걸 말해줄 거고요. 왜 시험에 잘 나오는가?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하겠죠. 이걸 알려줄게요. 첫 번째, 왜 잘 나오는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 뭐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PP가 왜 잘 나오냐면요. 잘 보세요. PP를 넣어서 내가 한번 패턴을 써볼게. 그럼 이렇게 된다. 주어 나오고 뒤에 동사가 있어. 근데 PP형에서 불규칙형 말고요. ED로 끝나는 애들 있죠. ED로 끝나는 애들. 걔네가 제일 잘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어법상 많이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동사에 ED형이 붙어 있으니까 얘를 과거로 착각하는 거야. 과거형 동사로 착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과거형 동사냐 아니면 진짜 과거 분사냐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만약 과거형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PP형이라면 이 덩어리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됐어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핵심인데요. 구분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봐봐. PP형은 아까 말했지만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데 얘는 능동형이잖아요. 비동사의 PP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에 주어에 동사에 ED형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뭐뭐를 뭐뭐 했다. 그냥 이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어 ED형이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어. 우리 수동태는 보통 이제 바이 목적격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ED형의 바이 목적격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이 덩어리가 얘 꾸며주는구나. 그럼 진짜 동사는 뒤에 있을 테니까 잘 찾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뭐다? 여기다 밑줄 쳐놓고 얘가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첫 번째 고1 때 잘 나옵니다. 고1 때.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요 놈은 뭐냐면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간단합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이게 고1 전용 문제야. 사실상 고2 때는 안 나와요. 고2 때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고1 그것도 1학기 때 특히 잘 나옵니다. 이 녀석이. 왜 잘 나오는지 얘도 알려드릴게요. 왜 잘 나오냐면요. 잘 봐봐. 이게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명사가 reason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또 reason 보자마자 why 이렇게 나와. 관계부사. 그럼 이제 여기에 밑줄을 딱 쳐놓는 거야. 어법상 맞냐 틀리냐? 그럼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버리냐? 앞에 이유 나왔네. why 맞아.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이렇게 푸는 거는요. 중딩이에요. 중딩.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망하는 거야. 이걸 노리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낼까요? y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낸다고 시험에서.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막 나오다가 전치사 in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전치사 in이 아니죠. 전치사 for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for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y를 써야겠어요? 아니죠. which로 써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는 거라고. 별거 아닌 낚시거든요. 근데 잘 나와요. 특히 고일. 그러니까 단순하게 풀려고 접근하는 애들을 저격하는 거예요. 낚시한 거죠, 낚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대화고가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낚시성 문제. 대화고가 누구였지? 누구 대화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잘 알아보세요. 알겠죠?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 그다음에 또 어디였지? 중산, 덕이 얘네들의 약간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유형을 좋아하냐면요. 이런 밑줄 문제를 내잖아요. 이렇게 5개 밑줄을 쳐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되게 얍삽하게 내는 게 어떻게 내냐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어법 문제가 나와 있어. 근데 이게 다른 학교에서도 종종 이렇게 나오거든. 참고하세요. 어떻게 내냐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요. 원문이랑 4번만 똑같아요. 원문이랑 얘만 똑같고 1, 2, 3, 5가 다 달라. 원문이랑 다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풀까? 얘만 똑같으니까 만약에 어법상 올바른 거를 골라라 이런 문제 나왔어. 근데 얘만 똑같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얘를 답을 골라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얘가 답이 아니었죠. 알고 보니까 5번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되게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는 의도가 뭐냐면요. 야, 너 설마 아직도 중학생 티 못 버리고 본문 암기해서 시험 보는 거 아니지? 너 이렇게 대충 암기해서 풀다가 너 이런 거에 당한다?
한번 풀어봐. 풀 수 있겠어? 암기로 절대 못 푸는데 틀려봐. 암기한 놈 어디 한번 틀려봐. 이런 의도인 거야. 됐어? 문제 의도 자체가 이래요. 이런 문제를 그런 학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대화, 덕이, 중산 이런 학교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내신 문제에서 어법 문제가 3문제 내지 4문제 나와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어법 문제 나올 때는요.